자, 미래나노텍의 전략입니다. 일단 뭐 쉽지가 않죠. 전체 시장도 어렵고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은 뭐 우리 지금 주력주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교육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은 어, 전체 시장이 어렵고 주력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언짢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꾸려야 되니까 함께 봅니다. 금양의 경우는 5%를 유지하고 대처합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은 이제 지금 자리가 딱 20%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8,900원이라는 그 가격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수는 그 뭐 시간도 지금 뭐 마감 동조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더 만약에 밀리거나 했을 때 돌리는 흐름을 잡을지 아니면 지금 자락에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를 할지 좀 고민을 해서 기준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나노텍의 기준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상 월요일부터 계속 들여다본 종목의 기준이 되죠. 월요일부터 들여다본 거는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에,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이제 관심권의 기준에 놓여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이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4분기에 47에 상한가, 그러니까 10월에 16번, 11월에 19번, 뭐 12월에 12번인데 의미가 없어요. 10월은 그나마도 금양을 어떻게든 매매를 했죠. 10월 13일, 10월 28일 기준에 매매를 했고 10월 13일 기준에서 금양의 경우는 갭상승의 상한가여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28일은 강보합에서부터 출발해서 상한가라서 수익을 좀 내신 분들도 계시고 11월 9일 날 또 금양이 29.28% 41,500원까지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가 없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12월 기준에서는 핑거스토리의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흐름 그리고 에, 또 제주은행의 16일, 19일의 상한가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하고 어반 리튬이 월요일날 상한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래나노텍에도 관심이 쏠린 거죠. 미래나노텍 기준에는 11월 3일날 상한가 진입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상한가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11%의 변동성 금양이 일단은 20%의 변동성. 지금 기준에서는 금양을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합니다. 미래나노텍은 어차피 문자 발송은 안 할 거예요. 훅 하고 미끄러져 내려가서 더 들여다보지 않는 한. 신규 편입자 5% 추가 10% 편입 금양의 기준 지금 가격 기준에 그래서 2만 4천 지금 800원, 850원, 900원 요 사이인데 800원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대략적으로 손절 범위는 25,300원 평단 오늘 기준에서 설정을 하고요. 그 평단에서 3% 25,000원 7,500원 그러면은 24,000원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수준 24,000원 수준 및 최근 거래일 20거래일 저점 24,000원 이탈시 보유 물량 100% 매도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서 금양의 편입 기준을 좀 설정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래나노텍하고는 상관없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해석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마저 이제 금양 부분, 미래나노텍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 뭐 다소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시장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에서 좀 씁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부분이 있는데 금양 같은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이후에 이제 갭이 크게 나와서 전일 상한가 같기 때문에 갭이 크게 나와서 이제 쉽게 따라 붙고 뭐 거기서 설정 범위를 잡아내는 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래는 지금 쭉 미끄러지네요. 쭉 미끄러지는 상황이고 금양이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일부 연동이 돼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우 일단 금양의 경우는 추가 편입으로 해서 설정 범위 가져가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의 이제 편입 설정 범위가 우리는 두 번 18,750원, 18,350원 설정이 됐어요. 그럼 평균 18,550원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가 18,000원 기준의 손절 범위를 잡아서 손절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찍고 돌릴 때 18,200원 수준의 재편입 설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지는 못했어요. 뭐 다른 쪽에 집중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교육은 무료방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그 변동성이 이제 상한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래 대금이고 거래량까지 터졌는데 상한가를 찍지는 못하고 26%대에서 미끄러져 버렸죠. 그래서 기존의 이 수익 범위들, 요 수익 범위들도 좀 압축을 해주세요. 우리 직원분들 여러 장 놓여져 있는 거 한 장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개 묶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10시 40분에 이제 18,000원이 이탈된 이후에 저점 찍고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잠시만요. 미래나노텍도 이제 주봉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2% 기준의 되돌림의 기준 18,350원, 700원, 18,700원 정도에서는 신규 추가 재편입 2% 가져가서 주봉으로 좀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의 설정 범위로 거래량 부분도 이제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깔짝깔짝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래량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돌렸을 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돌렸을 때의 경우 2% 이상 돌렸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같이 보시고 계셨고 그리고 23일에도 뭐 아름아름 뭐 좁은 공간에서도 수익 뭐 설정 뭐 이런 범위 기준이 잡혀 있었죠.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점에서부터 사실상 많이 들어 올려놨던 종목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대처하는 수준의 종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9월달 기준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폐배터리 관련 주들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제 이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기준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확보 뭐 그런 내용과 함께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리튬 관련해서 역시 시장 관심이 좀 집중된 부분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9월달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지금 최근에도 그러니까 22일 장 마감 이후에도 이제 결국은 수주 관련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집중되면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9일 날 월요일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금양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 자, 금양 지금 2시 58분에 올렸어요. 매직 계산기 올려주셔야죠. 매매 사인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19일 날 야간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고 19일 날 야간에 600만 주면 터지고 움직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 매매
추세 강화에 대한 추세 매매는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0일 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근데 실질적인 매매는 그렇게 원활치는 않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잠깐 올라와서 10% VI 발동됐다가 꼬리 쫙 달고 내려오거나, 그렇게 해서 간략간략하게 이제 뭐 주간 단위 매일매일 19일, 20일, 21일, 22일까지 야간 교육을 일단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22일 날까지 야간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을 해드렸는데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20일 날 야간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이, 월요일 날 저 빨간색 양봉 보여준 부분이 월요일 날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꼬리 부분에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된다.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그리고 21일 수요일 기준에 윗꼬리가 있지만 이 부분을 감싸 안고 돌린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22일 1시 26분에 동영상, 그리고 아침에 또 공략. 요날 한 5% 변동이 나왔는데 그것도 좀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전략 부분 설정 잡아드리고 22일 날 변동성이 한 5%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온 거고, 보도 자료 나오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 시간내에서 4위,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시간내에서 그 체결량 21만 주 대비 우리는 체결량의 3분의 1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면은 7만 주죠. 7만 주 곱하기 100, 그럼 7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일단 뭐 거래량은 2천만 주가 터졌어요. 상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3천만 주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럼 뭐냐면은 21만 주에 72만 주, 그래서 90만 주 이상, 90만 주에 3, 그러면은 3천만 주죠. 30만 주 곱하기 100. 그래서 우리는 3천만 주가 터지면 상한가까지도 있기를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시초가 자체가 이제 10%가 아닌 그 이상으로 들어 올려졌죠. 뭐 새벽까지 교육해드리고 아침에 올려드리고 또 개장 전에 이주연구원이 또 교육해드리고 했습니다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8시 58분에 미래나노텍 갭 띄우면서 시작할 듯한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9시 4분에 갭 상승 이후에 시초가 아래로 밀려 내려왔는데, 그게 한 19% 정도 시초가가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내려왔는데 되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준. 결론은 그 기준점이 18,750원 시가를 돌리는 흐름 19.81. 우리는 이제 20%대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게 18,900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18,900원까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점을 보자. 그리고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올 때의 기준은, 만약에라도 이제 월화수목 다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월화수목 그 교육해드렸을 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 원래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은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가셨던 분들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평균 단가 18,550원 정도의 편입의 기준을 잡을 텐데, 직전 저점 그리고 명목 가격 18,000원 이탈되면 정리. 그리고 이제 되돌리면은 개장 초니까 손절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되돌린다면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이제 대략 18,200원 정도가 됩니다. 쉽진 않죠. 그렇게 해서 시초가 돌파되고 그 흐름 속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힌 거고,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그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범위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 라인 형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돌릴 때 이 정도 범위, 그리고 고점, 그리고 고점, 그리고 이제 고점이 한 단계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분명하게 2번 분할 매수하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2번 분할 매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수반된다면 앞전 고점을 돌파까지 보자 했는데 결국은 거래가 터집니다. 결국 거래가 터지고 이제 터지면서의 그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요 차트 범위에서 18,400원 내려오고 그리고 18,350원, 300원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재차 밀릴 때 2차 편입의 기준을 잡고 거래만 터진다면야 뭐 고점 넘기는 건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가서 고점을 넘기고 19,600원까지 올라선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높아져서 19,850원까지 고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결론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이 된 거예요. 17,850원에서 19,850원.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는 2,000원 기준이니까 10% 이상의 변동인데 원체 이제 변동이 크니까 훅 하고 올라가고 훅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고점 저점에서 이제 그 꼬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변동률이 6, 7% 될까요? 쉽지 않아요. 좁게 잡고 보수적으로 잡으면 4, 5%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봉 기준에 항상 또 주봉, 월봉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론 지금 또 더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음봉 달렸을 때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또 이런 날 월요일 같은 경우에 꼬리 달렸을 때 차익 실현, 또 개장 초에 접근했을 때 손절 범위 명확히 지키고, 그리고 되돌렸을 때 유자락에서 편입, 그리고 다시 꼬리 달렸어요. 그래갖고 이 보합까지 지금 보합이 아니죠, 더 내렸죠. 음봉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입니다, 정리.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손절 이탈되고 되돌릴 때 급하게 따라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상한가 갈 듯 했다가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훅 미끄러진 게 지금 8%란 말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래서 계속 이슈연건도 방송 창에서 원칙 지키세요. 고점에서 밀리면 고점에서 밀리면 잘라내야 됩니다. 20% 이상은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편입 기준 설정됐더라도 마이너스 2, 3%의 손절 범위 명확히 잡으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정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이 결국은 양봉으로 쭉 돌려놨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다면은 앞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거래가 수반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편입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18,000원이 이탈돼서 사실은 여기 2차 편입을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차 편입하고 손절을 여기서 1차 편입하고 손절을 했다면 여기서 돌릴 때 원활하게 들어갔겠죠. 그래도 수익 범위는 좀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 터질 때에는 오히려 18,900원까지 또 따라붙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여기는 오버슈팅 자락으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저기서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인식을 하고 오버슈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꺾여져 내려갈 때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죠. 그리고 이제 18,900원에서는 마지막 20% 기준이니까 여기서 지켜지느냐 돌려지느냐 거래가 터지느냐 뭐 여러 가지. 근데 결국은 깨져 내려왔죠. 결국은 깨져 내려와서 일단 고점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요 과정 속에 차익 실현 범위는 다 설정해 드렸으니까 그 기준대로 대처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뭐 차트 보면서 설정을 하면 오늘은 그러니까 주봉상의 기준을 여기 좀 잡아드려 놨는데 주봉으로 대처하지 않고요. 원래는 목표 주가 설정을 좀 잡아드리려고 들여다본 거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다음 주에 주봉에서 그 흐름이 나오면 그때 설정을 해드리고 어차피 뭐 종가 베팅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금양이 좀 많이 눌려졌긴 합니다만 2차 편입을 한 거고 금양의 이제 손절 범위 좀 설정을 한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지금 뭐 손절 가격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 막감 무렵이라서 손절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상황.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래나노텍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미래나노텍 분봉을 10분봉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뭐 5분봉 좀 좁죠. 5분봉 좀 좁죠. 뭐 이렇게 보시면 좁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원체 지금 많이 미끄러진 거고, 그죠? 10분봉의 기준에서도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이제 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리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요자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자락에서 순간적으로 19,000, 18,900원 살짝 이탈돼서 여기가 마지막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해서 이제 찍고 돌릴 때, 꼬리 달릴 때 18,900원에 편입을 했다. 그럼 명확하게 이 자락이 이탈되면 정리하는 게 옳거든요.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지금 변동성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준에서 이제 복귀 교육 잡아내셔야 되고 대처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요 자락뿐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냈다라기보다는 편입의 기준을,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 속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요 자락, 딱 요 자락. 개장 초의 상황에서는 중립, 그리고 이제 바닥 찍는 걸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바닥이 이제 찍혀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정폭의 확대,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미래나노텍의 기준은 관망으로 대처한다.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을 놓고 볼 수 있으니까, 마감 동시 효과까지 해서 이제 OMA, 20MA 거래량 터트려 놨으니까 다음 주 기준에 변동성 확장을 한번 보자. 그럼 됐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종가에서 기준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8,900원이라는 하여간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가격, 그리고 손절의 기준점들, 마지막 자락에서는 손절 기준이 딱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고점이 19,850원이라서 18,900원에 편입했다면 이제 뭐 한 800원, 900원, 900원의 수수료 빼고 나면 한 700원, 600원 수익이 되나요? 6, 700원 수익이면 한 3%? 그 정도라도 수익이 확정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하는 사이에는 위험합니다. 나중에 장이 이제 조금 더 안정화되고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렇다면은 변동성 종목 뭐 미래나노텍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이렇게 이제 아쉽게도 도지 양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봉으로는 하여간에 버거울 수 있는 위치, 버거운 위치, 뭐 그렇게, 주봉으로는요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은요, 일단 오늘의 기준에서는 요만큼에서 멈춰 계시고, 월요일날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때도 똑같은 원칙대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마감 방송 때 포트폴리오 전략, 포트폴리오 주신 분들 전략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뭐 오전장에 주력주들 전략 잡아드렸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마감에 다시 한번 수급 보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